그런데 이제 약간 그 보수 블록을 보면 심상치 않는 게 말이죠. 네, 예. 조중동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고 네, 예, 예. 어떤 거는 상당히 심각한 단계예요. 벌써 이제 손절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런 경우 상당히 드물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임기가 3년 정도 남아 있는데 예, 예. 이 판에 이렇게 조중동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상황에 대한 기시감이 좀 있습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네, 기시감이 있는데 그런 징후가 드디어 나타났고 네, 조중동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사가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온 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믿고 네.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네. 윤석열 검사를 데리고 쓴 건데 막상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보니까 도저히 다른 걸 떠나서 이거는 뭐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영어로 이제 프레지던트십이라 그러는 건데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통령으로 가져야 될 기본적 소양, 네, 기본적 품격과 능력 네, 이걸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설과 칼럼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대로 두다가는 보수 진영 전체가 괴멸한다 이런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대안이 없는 거죠. 뭐 근데 한동훈으로 몰아가야 되냐, 네, 네. 또 누구로 몰아가야 되나 고민 상태에 있는데 네, 저는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는 생물이라고 이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네.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한동훈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검찰 쿠데타의 그 같은 쿠데타 주역이었거든요. 네. 형하우하는. 네. 근데 지금 둘이서 원수된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둘이서 이제 완벽히 결별하지 않았지만 만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일들이 국민들께서 그리고 언론에서 또는 특검에서 공수처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네. 보수 진영의 균열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경우 전 윤석열은 버려질 것이다. 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그 부인은 보수 진영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네. 보수 진영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대구 지역에 그 선거운동 하러 갔을 때 여러분을 만났는데 네. 자신이 평생 국민의힘을 찍었다고 하는 50대 중후반 남성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한 두세 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항상 자기는 국민의힘을 찍은 분입니다. 저를 보고 와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윤석열이 너무너무 부끄럽대요. 자기 너무너무 부끄럽대요. 네. 그 말을 하면서 근데 왜 저를 찍냐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싸워서 찍겠다라고 네. 하셨어요. 그게 여러 그 시민들의 즉 보수적 시민들의 마음도 그렇고 네. 조중동이라는 그 대표적인 보수 언론, 수구 보수 언론의 기조도 그러한 것 같고 그래요. 이게 이미 저는 균열이 시작됐고 아직 결정적 시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글로 다가가고 있다.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네, 가고 있고 그게 어느 시점이 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우리는 모르고 네. 그거는 아까 이제 애국 시민들의 그런 노력, 그다음에 언론의 노력, 그다음에 수사기관들의 노력 등이 합해지면 어느 순간 넘어서 버리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 언제 그만두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을 터인데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조국 대표가 그러시네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보수 조중동은 상당히 많이 그 버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은. 그런데 검찰 권력을 보면은 아직도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뭔가 칼을 본격적으로 빼들었다 이런 느낌이 안 든단 말이죠. 그런데 역대 검찰을 보면은 집권 후반기에 초반에는 좀 말을 듣다가 집권 후반기에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그러면서 뭔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시기도 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 임기가 몇 달, 뭐 두 달, 뭐 얼마 네.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인이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니까 신용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검찰 조직 내에서도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이원석 총장은 곧 물러날 거고 네. 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비해서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네. 이원석 총장은 영이 안 서죠. 그래서 한 그룹은 뭐냐면
총장 누가 되지? 네. 그럼 내가 검사장 어느 자리 해야 되지? 네. 이런 쪽은 용산 눈치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자기가 자기 자리니까. 근데 반면 네. 이제 뭐 부장검사 이하라고 대충 얘기하자면 이분들은 자기가 검사장 될 시간이 언젠가 하면 이 정권 끝나고 난 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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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은 이 부장검사 밑에 정도의 검사들은 윤석열 정권 이미 레임덕 정권이고 네. 잘못하게 되면 임기가 2년으로 줄 수도 있고 네.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고 네. 또 식물 정권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줄 섰다가는 네. 자기가 검사장 승진할 한 4, 5년 뒤에 네. 자기는 친윤 검사로 낙인 찍혀서 승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줄 안 서죠. 아. 그게 지금 기랑 관계에 지금 이미 들어갔고 네. 그게 대표적인 게 그 지난주인가요? 한겨레 단독으로 났던 게 네. 김건희 여사의 진술서가 공개된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서면 질문을 했는데 네. 김건희 씨가 답을 하기를 공소시효 지난 것만 답을 하고 실제 문제가 되는 것에 답을 안 했다라는 것이 한겨레 네. 단독으로 났어요. 네. 네. 그 내용을 김건희 씨 또는 김건희의 변호인이 줬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제 김건희 씨 수사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검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고 네. 이 사람은 평생 A란 검사가 김건희 수사를 했다는 것은 평생 기록이 남습니다. 아. 근데 그 검사 입장에서는 네. 윤석열 정권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을 하고 싶을 생각이 없죠. 이 정권은 2년 뒤면 끝납니다. 3년 뒤에 끝납니다. 네. 그럼 자기는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했던 사람으로 음. 남아야 본인에게도 명예에도 좋고 네. 이 정권 끝나고 난 뒤에 검사장 승진에도 좋죠. 이런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 김주현이라는 과거 고위 검사 그 검찰국장 출신을 네. 민정수석으로 안치했던 이유도 네. 인사를 통해서 어떤 기획을 통해서 검사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조중동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제 균열을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예. 큰 틀에서 봤을 때 3년은 너무 길다고 했던 조국 혁신당의 총선 구호. 예. 결국은 윤석열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방식일지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네. 우리 애국 시민들의 노력에 따라서 네. 그 정확한 시점과 경로와 방법은 결정나는 것이고 네. 물론 정치인들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시점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언제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도 네.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임기를 고이 채우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